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디 좁은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안 될 것 같지만 아주 멋진 묘수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돌 5점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활로가 딱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라서 자, 이거는 뭐 축이 안 되더라도 기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데 놀랍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 이 흑돌, 흑돌 5점이 아니라 6점이네요. 이 6점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대위기 상황에서 맥가이버처럼 탈출하는 경로를 검색해서 이 흑돌을 멋들어지게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을 밖에서 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그런 발상은 아니죠. 이것을 따내는 순간 뭐 이 문제는 그대로 해결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수는 굉장히 이제 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를 일단 기어 나가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백의 입장에서 일단 막는 수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디를 막아가면 좀 좋을까요? 일단 오른쪽과 왼쪽 일선에다가 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하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흑이 일단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죠. 일단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밀어서 자, 왼쪽에 있는 백돌한테 일단 타격을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백이 물러나는 거는 흑이 그대로 연결을 해서 뭐 이거는 고민할 것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길 막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흑이 일단은 이곳을 끊어가지고 반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길 끊어가면은 백돌 2점이 이제 포기를 하는 순간 이 흑대마를 잡는 것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쪽을 딱 연결하면 이 수상전의 결과가 단박에 역전이 되면서 흑이 기적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조금 더 늦춰서 이렇게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데요. 자, 요번에는, 요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할 법하긴 한데, 굳이 좀 어렵게 수상전할 필요 없이 흑이 노선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돌 2점을 이렇게 공략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백이 이걸 포기한다라고 하면 따냈을 때 자, 이 흑돌은 모두 다 연결이 됨과 동시에 반대로 백은 이렇게 다 선수를 한다라고 해도 두 집을 낼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흑도 마지막 수를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럴 때 뭐 어차피 잡았네 라고 룰루랄라 하다가 자, 이렇게 하고 다 뒀는데 갑자기 백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넘어가서 흑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식의 이제 탈출 노선도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잡혀 있다라고 해도 끝까지 중요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백대마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도 먼저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게 선수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따내는 순간 그 넘어가는 경로 자체가 이제 풀려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돌 전체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도 처음에 흑이 기어 나갔을 때 대응을 정확하게 해서 여기를 막아가는 것이 핵심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은 여기를 간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는 아니에요. 일단 흑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도망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수상전을 벌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자, 어떤 수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먹여치는 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치기를 하면 똘똘똘똘 이 백돌을 먹여치는 것까지 구사해가지고 전체를 다 잡아내는 것이 손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이 이런 그림을 과연 허용을 할까요?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 좀 중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안 되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요 시점입니다. 백이 굳이 이 독이 든 사과를 지금 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어 나가면 흑이 뭐 여기를 나올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흑이 이제 밑에를 단수 치는 수밖에 없는데 백이 따냈을 때
자, 이제 백은 육아이기 때문에 이 수상전을 흙이 견뎌내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이렇게 돌의 개수가 흑백 간에 쌍방 간에 지금 합쳐가지고 거의 뭐 10개씩, 그쵸? 네, 거의 이거 돌 개수만 40집, 50집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전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먹여치는 게 약간 경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수 치는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자체 수를 따져보면 흑이 또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도망을 치려고 해도 흑이 지금 원하는 수순은 이제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먹여치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경로가 없거든요. 그 외쪽에 다른 데는 그냥 어딘가 도도 백이 단수를 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잡아 당겨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쯤 머리를 좀 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게 여기를 단수치고 나서 먹였을 때는 기어나가서 백이 독사과를 획득하지 않겠노라라고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앞당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이걸 하나만 먹어주면 그때는 단수 치는 게 선수가 되고 흑이 원하는 축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백은 눈물을 머금고 이 꼬리를 버리는 진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착실하게 반면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물론 백이 이제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를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은 백이 축에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은 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여기를 나가는 것 여전히 가능합니다. 따냈을 때, 자, 이거는 여기를 잇고 나면은 뭐 바꿔치기 같은 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이 아니라고 해도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패를 그 자체로 나중에 팩감을 쓰고 따내는 걸 만족할 수가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길 기어나가서 바꿔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백의 입장이고, 제일 쉬운 패는 그대로 이렇게 뒤로 돌려차기를 해줍니다. 따내면은 그냥 이 자체가 패라는 거죠. 이렇게 치는 거는 이게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따내면은 여길 따냄을 당하기 때문에 흑도 반대쪽을 따내는 것이 좀 현명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백은 요것을 그대로 자체로 패라고 생각을 하고 판을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여치는 게 조금 약간 불확실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냥 단수를 쳤어야 될까요? 자, 어때 보이시나요? 자, 이었을 때 이제 애초에 흑이 이 시점에서 여길 먹여치는 거랑 별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은 먹여치는 게 기분 차이는 좀 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 수는 방금 전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길 먹여치는 타이밍 자체를 아예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100% 흑대마가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나면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그 급소 자리가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자,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됐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키포인트가 먹여치는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타이밍을 앞당겨주면 됩니다. 자, 백이 이제 있는 거는 돌려치기를 하면 원하는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 백이 이렇게 돌려쳐서 넘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흑이 정말 대성공을 거둔 게 끊는 단점도 남았겠다. 들여다보고 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세력이 이제 곤마로 변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붙이고 늘고 난리부르스를 쳐도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흑의 모습이죠. 자, 그만큼 이제 돌이 잡혔다고 해도 정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요 이은수가 지금 이 돌, 잡히는 돌의 덩어리를 키워서 그래요. 자, 백은 일단은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여기서는 흑이 이걸 단수치나 먹여치나 동일합니다. 자, 어차피 이걸 뒀을 때 살릴 수 없는 백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밑으로 치면 느는 것까지 버티면 백돌 전체를 다 잡아내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가장 좋은 수가 이렇게 한번 쳐주고, 자, 흑도 스크래치를 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면
따내도 백이 손 빼면 흙이 한 번 더 따내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나중에 이게 백걸리라고 봤을 때 백이 이 자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흙이 이럴 때도 최선의 수를 밟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을 더 기어 나가야만 따내고 단수치고 따냈을 때 백한테 여기 한 수를 강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자리를 향할 수가 있겠죠. 자, 백이 손을 빼면 이런 단점은 결국은 돌이 충머리가 오면 한 번 끊고 이 돌이 준동하면서 이제 여기를 휘집어 놓을 수가 있고 끊어가지고 이 돌을 가볍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지금 두 개의 단점을 남겨놓는 것은 여기 세력을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큰 집이 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성공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여기 한 번을 기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 정도에서 이쪽 단수를 몰렸을 때, 이 자리를 단수 쳤을 때, 거의 이 흑도를 포기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운 대목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늘어가면은 흑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백이 이제 아마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버티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었을 때 막아가지고 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단수를 쳤을 때 이어주고 먹여치는 수가 좋아가지고 따내면 그대로 이렇게 연단수를 쳐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그림이 왔다. 이것도 이제 흙이 조금 못마땅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게 여기를 젖혀서 자, 이걸 다 곧대로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수상전이 한 번의 역전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을 둘 때 여길 잇기만 하더라도 백돌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이 이런 잘못된 수를 뒀을 때도 흙이 응징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흙은 정확한 수수는 이제 여기를 먼저 단수 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었을 때 여기를 젖혀서 요 지금 메인 그룹 본체를 바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진행이 되거든요. 자, 물론 백도 여기서 버텨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버텨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하지만 이거는 따냈을 때 방금 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와서 여길 둘 사람은 없죠. 흙은 바로 가운데를 퐁당 뛰어들면은 백대마를 잡는 데에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백이 절대적으로 여기를 막아야 됐었고요. 이곳을 막았을 때 이 지금 먹여치는 타이밍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흑의 입장에서는 돌려차기를 조금 더 일찍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덩어리가 커지는 순간 꼬리 사이즈가 점점 작아질 뿐더러 넘어가는 자세 또한 자, 이렇게 넘어간 거 정말 백이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축이 안 되더라도 백이 굉장히 괴로운 그런 모습이 되는 순간이었고요. 백은 일찌감치 그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단수 쳐서 기어나가게 하고 따냈을 때 단수 쳐서 여길 따내게 하고 이렇게까지 두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의 전투의 결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역시 기적은 일어나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내용을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재밌는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역시 수상전 문제는 사활 문제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흑돌 넉점, 그리고 귀 쪽에 있는 5점, 백돌 5점 간에 힘겨루기를 겨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수를 딱 따져봤을 때 흑돌도 단순하게 수만 세본다라고 하면은 세수, 이 백돌 넉점도 세수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 원군이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원군에 대해서 흑이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이 수상전을 10중 8구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엄청난 그런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이 흑 넉 점을 구출하고 백돌 5점을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흑이 독수리와 같이 날카로운 방법으로 이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자, 어떤 게 확실하냐? 일단 이런데 좀 뭔가 좀 멀찌감치 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돌을 건드려야 됩니다. 자, 왜냐면 백이 여기를 젖혀서 두기만 하더라도 이 자리를 뒀을 때 이렇게 잡더라도 지금 백이 수상전을 이겨갈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돌을 살려주면서 이겨가는 것까지 더 나오게 된다면 자, 이것은 완벽한 백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이 생각할 수 있는 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돌을 건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돌을 건드려가지고 두니까 백이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좀 싸한 그런 모양인데, 자, 이쪽을 이었을 때가 재밌어요. 기본적으로 수를 늘리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냥 여기를 메꾼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스스로 수를 메꾸는 자충수가 됩니다. 물론 바깥쪽을 둬도 되지만, 자, 이거는 지금 막상 패를 해야 되거든요. 요 패로 잡을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준비가 됐을 때는 안쪽 급소를 때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따내가지고, 자, 이거는 정말 백이 최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쪽을 딱 두는 것이 이제 백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쪽을 두는 것은 항상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이에요. 자, 백이 요 아이디어를 둔 수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막지 못한다. 막으면 끊는 단점이 남으니까. 그래서 늘었을 때 여기 어딘가를 하나 메꿔주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메꿔가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요런 지금 달콤한 꿈을 꾸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백이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를 메꿔가는 것인데요. 백이 여길 두려고 했더니 갑자기 수상전에서 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수를 반대로 두는 것은 또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별반 다를 바 없이 갑자기 역전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를 제껴 놓고 그때 여기를 가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여기를 두면은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더라도 있는 것까지 두면서 집으로 정말 여기 이제 귀의 특수성이 생겨버리죠. 집으로도 정말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수읽기가 통할까요? 여기서 백이 나름대로 열심히 수읽기를 하긴 했는데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죠. 이 안쪽 수를 두게 되면은 이어가지고 흑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수상전이 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흑이 공격해야 되는 백의 메인 그룹이 이 6점이거든요. 이 6점에 대한 바깥수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이러면은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냈을 때 바로 연타 스트레이트를 날려버리면 백이 연결을 해도 막아서 자, 이제는 이 주인은 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백이 뭔가 방법이 없었을까 싶죠. 그렇죠. 바로 이 젖혀간 것이 놀랍게도 실수가 됩니다. 어째서 실수였죠? 바로 흑에 이 먹여치는 거에 의해서 요수가 실수로 판명이 났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딱 먼저 두면 되는 겁니다. 막았을 때 야, 이거 기어나가지 못하겠는데 위기의식이 느껴지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쪽을 두면 큰일 나죠. 안쪽만 안 두면 돼요. 바깥쪽을 둬주면 여기가 지금 귀의 특수성이 발현이 되는 곳이라서 흑이 이겨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길 늘고 요 흑도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백이 정말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돌을 떼놓고 보면은 맞습니다. 바로 흑이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거 일단 뒤로 두려고 백이 했던 건 아니고 이 자리를 끊으려고 뒀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 한번 단수 치고 방금 전과 수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흑이 횡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멋진 수였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먼저 선점하면 되지 않느냐. 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흙이 요래 두면 연결하고 귀의 특수성이 다시 한번 발현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길 또 이어가지고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바로 욕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역시나 여길 뒀을 때 백이 이쪽을 둬서 그게 안 됐잖아요. 적의 급소, 나의 급소만 잘 가격을 해준다면 자, 모양이 촉촉수가 되는 패턴이 나오는 것을 백이 피해낼 수 있는 겨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정말 엄청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어째서 지금 이것이 욕심이었을까요? 이 한 점까지 살리려고 했다는 것이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현명하게 그냥 여길 둬서 이 한 점 정도는 포기를 해주면 돼요. 자, 흙이 그냥 단수 치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선수까지 백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요 한 점이라도 선수로 잡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가 됩니다. 자, 물론 이것 가지고는 흙이 성에 전혀 안 차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나름대로 급소 같은 자리를 두긴 했지만 지금 이 본체에 공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넉점이거든요. 넉점과 넉점의 전투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얘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물론 안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따냈을 때 집어서 공격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오히려 단수 한 방 치고 나면 뒤로 백이 이렇게만 안 두면 됩니다. 역시 여기를 어딘가 젖혀주면 백한테 오히려 집으로 잔뜩 보태주는 그런 결과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첫 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찌르고 보는 거예요. 자, 연결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묻는 건데, 백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연결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결을 했을 때가 이제 이 문제는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눈치를 채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콤비네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이 백도를 사냥하는 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씌우는 것은 백이 뒤로 빠꾸를 하기만 해도 백이 이겨내는 그런 그림이고, 나는 좀 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찌르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자,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자, 바로 급소 자리를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 두 집을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하여금 두 집을 줄이는 행위를 만들어내면서 더 이득을 보고 이 전투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자, 고수일수록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를 미는 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전에 다 팁을 얻으셨죠? 늘고 나서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데를 두면은 역시 백이 이겨가는 수상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적의 급소, 나의 급소, 요 급소를 먼저 가격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리죠. 단수를 쳐도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다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어가서 오히려 백한테 이것까지 따내게 하면은, 야, 이거 있는 순간 지금은 후수로 흙이 전체가 잡히는 그런 최악의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기회가 왔어도 끊고 따낼 때 단수까지 콤비네이션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백은 일단은 기어 나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설프게 지금 흑돌이 데미지를 받는 순간, 자, 이거는 여기를 계속 이렇게 늘어가야 되는데, 이쪽을 옥집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넉점을 구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빈축이 등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야, 근데 이게 축이 좀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한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늘어도 될 것 같아요. 막았을 때 이 두 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흙이 정말 해피하죠. 자, 백이 다 된 밥에 스스로 빠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백은 요것이 아니고 흙
본체에 대해서 뒷수를 딱 메꿔주면 흙이 여길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을 들어갈 수도 없는 만큼 백이 정말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축을 몰아가는 패턴이 잘못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여길 두고 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석점이 약하니까 이렇게 한번 몰아볼까요? 굉장히 그럴듯한 모양으로, 야, 이게 빈축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혼자만의 술기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과연 뭐였을까요? 백이 자체로 흑돌을 잡아내는 수는 없지만 지금 백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돌의 활로를 한 개라도 늘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바로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딱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나가는 거 한 수인데 이때 요 수에 대해서 이제 희생번트를 대어주면은 따내고 있는 순간 바로 이 수의 이 대마의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패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최선이 되겠죠. 천지대패 같은 느낌이 되니까 설령 패가 없다고 하더라도 백이 지금 이 전투를 이겨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렇게 전투를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최선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단수를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어차피 뒤로 빠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만 양쪽을 분단시키고 흙이 가일수를 한번 강요하게 하면서 더욱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여기를 메꾸는 순간 어쨌든 이쪽에 돌이 가면 이제 흑돌은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넘는 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럴 때도 성공적인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가장 좋은 수냐고요? 바로 이런 데를 메꾸면 여기를 쏙 들어가주면 요 다음에 이것이 교환될 수는 있으나 이거는 제가 잘못 뒀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두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착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때는 말이죠. 그대로 저의 착각이라는 것이 드러났네요. 자, 이거는 제가 완전 착각했습니다. 자, 저는 이걸 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여길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지금 저의 잘못된 수익기를 감상하실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걸 두더라도 백이 빠꾸를 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 선수로 이렇게 돌을 넘겨주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젖혀가지고 이걸 뒀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전을 이길 수는 있는데 오히려 흑한테 지금 선수로 넘겨줬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좀 더 확실한 결과 아니면 이걸 둬가지고 흙이 어딘가 액션을 했을 때 여기를 딱 잘라주면은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흙이 빈축을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바로 빈축은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백이 기어 나가면 여기서 선택사항이 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젖혀가지고요. 백이 막으면 돌려차기를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 뒷수를 딱 메꿔가지고 콤비네이션을 날려주면 통쾌하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죠. 만약에 백이 여길 나온다. 그때는 막아서 여길 단수 쳤을 때 마찬가지로 이 돌을 살려주면은 다 된 밥에 제가 빠질 수 있거든요. 흑은 반드시 이 한 점을 화끈하게 버려주면서 돌려차기로 이 백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선을 막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안 되는데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메꿔도 이렇게 단수 쳐서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바로 최후의 순간에 뒷수를 못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 백돌들의 뒷수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착시현상이 생기기가 쉬워요. 착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메꾸면 뭔가 여길 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백이 이쪽을 들어가면 여기에서 돌려차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백이 반대쪽을 메꿔가면 이쪽에서 돌려차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 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교환이 하나가 없어지면 첫 수에 대한 감각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힘겨루기 하고 있는 돌들 간의 그 지금 메인 포인트를 한번 딱 가격을 해준 다음에 흙이 그 어느 곳을 두어도 이 늘어가는 수에 의해서 백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만큼 백의 요 느는 수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적의 급소, 나의 급소의 원리를 터득하신 분이라면 이 붙여가는 수를 찾아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백이 이렇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신 분이라면 기어 나가는 것을 또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빈축이 살짝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축이 깨짐과 동시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원래 그냥 일반적인 축을 몰더라도 축머리를 잘못 계산하면 바둑은 걷잡을 수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반대쪽으로 축을 모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약한 돌을 잘 못 도와주게 되면은 이 흑돌들이 분단됨과 동시에 어마무시한 피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여길 도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굳이 어딜 도는 게 좋냐라고 하면 이 선을 막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돌을 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쪽에서 어쨌든 활용을 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막고요. 늘었을 때 뒷수에 대한 지금 공격을 딱 감행해주면 이 전투의 그림이 모두 완성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2의 1 자리에 급소가 항상 있다.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 바둑판을 정확하게 지휘하셨다면 스스로 셀프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흑의 대마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인 즉슨 이쪽에 안형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돌에 대한 공격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단순한 공격을 하다가는 또 백의 반격에 이제 막혀버리기가 십상인데요. 자, 이때 흑은 굉장히 좀 아기자기하게 잘 공격을 해내야만 이 흑대마를 깨끗하게 살려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결코 만만치 않은 이 문제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돌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흑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 흑은 그것을 10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백돌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백이 연결을 했을 때 이때 그대로 5점을 잡아버리면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여길 공격을 했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이 돌을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쉽게 여길 호구 쳐가지고 조금 능률적으로 돌을 버리는 것을 구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능률이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수가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기를 따내는 순간 백돌 2점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자, 요렇게만 둬도 흑돌이 살죠. 자, 요렇게 왼쪽을 둬도 살고 오른쪽을 둬도 사는데 나중에 이쪽에 오픈되어 있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흑이 예쁘게 두 집을 내고 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백이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습관적으로 돌을 이렇게 버리면은 약간 더 집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따내는 순간 여기를 갈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꼴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때는 돌을 버리더라도 가만히 우직하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물론 흑이 2점을 따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바로 이 타이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으로 도망을 가고 오른쪽을 막으면은 왼쪽으로 도망을 쳐서 일단 이 돌을 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길 먹여치는 수가 이제 흑대마를 노리고 있죠. 기어 나가는 거는 한 발짝만 이렇게 물러나가 주면은 백흑이 아무리 안쪽에서 발버둥을 쳐도 백이 예쁘게 돌을 지키는 순간 흑대마는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대만은 요 치중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공격 루트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될까요? 연결할 때 따내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술기를 흑이 하고 있는 순간인데요. 자, 하지만 이게 공격 루트를 좀 다르게 비틀어 친다고 해도 백이 이렇게 해준다면 역시 기분 좋게 두 집이 나겠지만 백은 동형을 반복해주면은 됩니다. 여기를 이어주면은 결국은 이게 맛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한 집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양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옥집의 연속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 치중 한 방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은 매한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 지금 집을 자꾸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쪽에 집을 한번 좀 마련을 했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여기를 연결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만 둔다면 딱 밀어가는 수가 기다리고 있죠. 연결하면은 두 집을 딱 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도 이쪽을 방어해주면 그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길 두면은 딱 끊었을 때 백돌들 전체를 모두 다 잡아낼 수가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데를 둬가지고 어때 보이시나요? 백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수읽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수읽기는 조금 위험천만한 수읽기가 되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가 성립이 안 되진 않습니다.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봤네요. 이 수는 단수 치는 순간 그냥 여기를 따냈을 때 요 집을 지금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날짜 가는 거는 너무 혼자만의 지금 달콤한 술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이걸 단수 치는 순간 이렇게 두 점을 잡아내도 되고, 요럴 때는 이제 희생번트를 날려가지고 이걸 잡았을 때 여기를 먹여쳐도 환격을 백이 지금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한 점 따낼 때 여길 따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일단 여기 단점을 지키면서 집도 없애고 두 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를 찾아야죠. 자, 가장 단순한 수를 둬주면 되는데요. 여길 막는 순간 흑이 단수를 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자, 옥집 퍼레이드가 되는 것을 감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막으면 항상 패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 발짝 물러나거나 두 발짝 물러나주면 흑대마를 손쉽게 요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여기를 그냥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호구를 쳤을 때 이 자리를 찝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흑대마를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바로 남겨져 있는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죠. 어지간한 자리. 여길 두나, 여길 두나, 여길 두나. 백의 응수는 한결같아요. 이 자리를 이어가지고 잘 안 됐었죠. 여길도도 이어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길도도 이어서 성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것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바로 이 자리를 가는 것이죠. 자, 요 한 방으로 이제 손쉽게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이 호락호락 포기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넉 점을 포기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이 흑돌 한 점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너무나도 당연하죠. 흑이 먹여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흑은 이제 이 함정을 파놓고 있죠. 따내면은 따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덫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백이 과연 이렇게 받아줄까요? 백은 당연하게도 그 다음 한 점을 이렇게 따낼 거예요. 자, 흑의 술기는 따내주고 연결하면 여전히 여길 딱 내려서가지고 살림과 동시에 집으로도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백이 바로 그 실수를 깨닫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두 점을 따냈을 때 굳이 두 점을 살릴 필요가 없다. 이 자리를 빵 들어가면은 요쪽을 막아봤자 흑이 이 백돌 석점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 착각하기가 딱 쉬운 모양인 게 따내면 연결,
따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백은 되따낼 수 있는 타이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두 점을 흔쾌히 흑한테 건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래 가지고 지금 흑이 다 된 줄 알았다가 지금 스스로의 지금 꾀에 빠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죠. 자, 여기에 이제 먹여치는 거 말고 위로 치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백은 여전히 여길 따내게 되거든요. 이쪽 한 집을 낸다고 해도 백한테 타격을 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흑이 이 두 점을 이렇게 쉽게 따낸다고 해도 방금 전에 보셨던 변화도 하고 수순만 좀 다를 뿐 정확히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럴 때는 여길 한번 쳐가지고 한 번 더 양념을 쳐줘야 됐을까요? 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걸 이으면 따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해봄직한데 일단 최소한 백이 치중을 가기만 하더라도 이걸 이어주면 별로 지금 흑이 젖혀놓은 교환이 그다지 이득이 되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백이 다르게 둘 수도 있어요. 따내가지고 이걸 따냈을 때, 자, 이쪽을 쏙 기어 들어가면 결국 이 두 점은 독사과거든요. 따내봤자 되따낼 수 있을 뿐더러 흑이 이쪽을 두면은 이젠 요 패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잡혀있던 두 점을 생환시켜버리면 역시 흑에게 옥지 퍼레이드를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한 방으로 끝나면 정말 좋은데 그것을 연타로 날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흑이 여길 뒀을 때 백이 따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바로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자, 일단은 이 두 점을 키워가는 것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부터가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먹여치는 걸 구상할 수 있죠. 계속해서 환격이라는 덫을 놓으면서 백을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여길 따내는 한 수인데요. 자,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맥점책에서 봤던 거는 항상 먹여치라고 하던데 자, 이렇게 그냥 패턴대로 따라갔다가는 다 된 밥에 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잘 뒀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 치중 한 방에 흑이 낮아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따내봤자 또 되따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수순으로는 먹여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두 점을 키워놓고 나서 따냈을 때 그냥 따내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두 점의 사이즈를 좀 불려놓는 거죠. 백이 이렇게 살리면 나도 살리면 될 거고요. 백이 만약에 치중을 갔다라고 하면은 자체로 이걸 못 잡는데 여길 먹여쳐봤자 이렇게 먹여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양쪽을 잘 이용해주면 이 단수라는 타이밍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집으로 득보겠다고 젖혔다가는 큰일 납니다. 먹여침 두 방 당하면은 거꾸로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욕심은 절대 금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수순을 바꿀 수도 있겠죠. 흑이 당연히 여기를 막아가지고 백이 이쪽을 두면 두 점을 잡아내고 백이 여길 도망가면은 여길 따내는 것이 이제는 꿀사가로 바뀌면서 백에게서 이 먹여칠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면 연결해서 두 집을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흑은 여기에서 사실 단수를 이렇게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걸 뒀을 때 따내게 되기 때문에 백은 어차피 따내야 되고 이때 먹여치지 않으려고 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흑대마를 살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정이 끝났나 싶은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백이 필살기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자, 단수를 쳐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어차피 뭐 두 점은 잡을 수 있는데 이어주지 뭐 라고 했다가는 단수를 쳤을 때 아까 전에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한데 이 교환 하나가 그걸 없애버렸죠. 이어도 잡혔지만 백이 여기서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흑이 두 점 따내가지고 이 옥집 선물 받고 선수까지 백에게 넘겨주는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연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곳은 패로 버텼어야 될까요? 백이 패를 따내고 흑이 되따냈을 때 결국 이 두 점을 잡는 옵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확실한 한 집을 마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 패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반쪽짜리 정답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때가 늦어요. 여기를 뒀을 때 아무리 단수를 잘 갖다가 양념을 쳐도 지금 한 집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변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노선을 변경을 해줬어야 돼요. 바로 이 넉점에 대해서 타격을 줘야 됩니다. 자, 단수를 쳐도 어차피 백이 이쪽을 잇기는 어렵고요. 여기를 먹여친다고 해도 이쪽을 따내기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백은 어디로 두든지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요. 자, 이때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를 따내주는 겁니다. 자, 백이 넘어갔을 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많이 낮아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따내면 따냈을 때 촉촉수가 아닌가. 근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두면은 패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촉촉수가 아닌가. 백이 도망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어봤자 뒤로 쳐서 이 두 점은 살리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흑의 주장인데요. 자, 놀랍게도 이 변화도가 지금 흑이 함정에 빠진 모습입니다. 백은 당황하지 않고 이 두 점을 살리는 대신에 여길 단수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점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바로 여기를 먹여쳐 주는 것이죠. 자, 어차피 두 점은 잡을 수 있는데 그냥 뭐 패는 패하다가 패감 없으면 이렇게 따내고 이어주지 뭐라고 하는 순간 백이 선물을 하나 건네줍니다. 자, 이제는 5점을 잡아봤자 흑대마가 꼼짝없이 잡히고 말게 됐죠. 자, 그래서 갑자기 여길 먹여치는 순간 이제 흑은 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제가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 여길 쳤을 때도 사실 이렇게 패를 하는 것보다는 먹여쳐가지고 이 패를 좀 졌을 때 집으로 이쪽에 돌이 있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 좀 더 이득이 됩니다. 자, 흑이 다 받아주면 어차피 패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 풀어놓고 나서 재를 빠뜨린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지금 먹여치는 건 안 돼요. 이쪽을 늘어서면 지금은 궁도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자, 물론 마지막은 조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따내버리면 자, 되따냈을 때 이거는 매화 육궁은 아니에요. 나중에 손을 빼면은 잊고 나서 백이 추가적으로 돌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빅이 발생되는데요. 흑이 굳이 빅을 내줄 필요는 없죠. 여기를 뒀을 때 뒤로 돌려차기를 한 방 해주면 이 흑대마를 화끈하게 큰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왜 패를 내줬죠? 바로 두 점을 그냥 따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여길 딱 타이밍 잡고 들어가면 이제는 이런 데를 먹여칠수록 점점 백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감상할 수가 있죠. 백은 어쩔 수 없이 석점을 포기하고 궁궐 같은 집을 흑에게 내주면서 삶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말이죠. 요 지금 여정 자체가 흑이 그 어느 곳을 두더라도 백의 연결에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찾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았죠. 다시 한번 적의 급소, 나의 급소를 연타를 해주고, 이쪽을 뒀을 때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먹여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다음에 여길 따내는 걸 선수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백이 필살기 같은 이런 수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수 같은 경우는 통하면 오히려 좋겠지만 흑이 정확한 응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자, 이 두 점 따내는 것만 조심하면 패를 벗어날 수 있었고요. 백의 지금 무리수를 응징하면서 한층 더 커진 집을 확보하고 흑대마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의 입장에선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 그래도 쌍방간에 최선의 결과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정말 비좁은 틈에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연타하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절묘하고 쉽지 않은 아주 재미난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흑대마. 자, 이제 이쪽에 보면은 흑에게는 희소식이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흑이 이 백돌 두 점을 잡고 있다는 것인데,
흑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있죠. 여기 있는 흑돌 두 점은 거의 이제 제압을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은 요 백돌 두 점을 품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그 추가적인 한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진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해내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흑대마를 살려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진 마법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두 점을 살려내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백은 이 넉점에 대해서 잡아갈 수 있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석점을 기어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단수를 쳤을 때 3점만 이제 선물로 주고 싶었던 백이었는데 3군과는 별도로 이쪽에 한 집이 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더더욱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백이 여기는 일단은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흑에게 오히려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수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이쪽을 끊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요때 어떻게 될까요? 따내면,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이때 이제 왼쪽을 두면은 오른쪽을 둬가지고 집이 안 나게 되고, 여길 둔다고 해도 백이 현혹당할 일은 없죠. 여길 쏙 들어가면은, 자, 이 흑대만은 잡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끊는 단점이라도 좀 내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이 두 점을 단순하게 살리는 것은 좀 책략이 약간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고 나면은 바로 한눈에 떠오르는 수가 하나가 있죠. 자, 맞습니다. 두 점을 버릴 거면은 확실하고 깨끗하게 버려주는 것이 좋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흑이 이쪽을 이어가면은, 자, 백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역시 잡으러 가는 기본형은 바깥쪽을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았을 때 비로소 안쪽을 집어넣어주면 3궁을 흑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백이 3궁을 너무 서둘러 가지고 안쪽부터 주게 되면은 자, 이것은 따냈을 때 추가적인 한 집을 헌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조여도 한 집을 내면 그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흑이 이 석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넓혀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곡사궁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의 현명한 바깥 조이기로 인해서 흑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 흑이 과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죠. 궁도를 넓히는 것은 나쁘지 않았어요. 좁혀가는 것은 더욱더 쉽게 흑대마가 잡혀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반대로 젖혀도 마찬가지로 흑대만 잡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흑이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안형을 넓혀줬다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치중 가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곡사궁을 흑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길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여길 막아간다면 추가적인 한 집 완성이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따냈다라고 보면은 두 집이 나 있는 형태가 되죠. 자, 역시 흑의 두 점을 버리는 작전은 굉장히 현명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백이 조금 더 수순을 한번 좀 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 두 점에 지금 독이 가득 발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요것을 지금 취득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백은 어떤 수순을 둬야 됐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시도하는 수가 바로 안쪽을 치중 가는 수인데, 치중 같은 경우는 이제 최후의 일격이 돼야 됩니다. 자, 괜히 잘못 치중 가게 되면 오히려 집 모양을 내주는 그런 지름길이 돼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치중은 항상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잡으러 가는 거의 기본형, 바깥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독발린 두 점을 잡는 것이 이수로 인돼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반대쪽에 흑이 둔 자리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잘 적용을 해주면 이 흑대마를 아직도 요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점을 살리면 이 두 점은 독이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단수 치고 쏙 들어가면은 흑대마를 잡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단수 대신에 이렇게 깡총 뛰어 들어가는 것도 흑이 여기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흑대마를 이렇게 잡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흑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하면 좁혀가는 것은 이 정도 가지고는 집이 잘 안 나죠. 넓혀가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삼궁을 주겠다라고 해서 너무 빠르게 뒀다가는 화를 입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내면은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두 집 낼 수 있는 찬스를 마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치중은 언제 한다? 최후의 일격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바깥쪽 연결하면 최후의 공격이 안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흑대마를 녹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흑이 이쪽을 따낸다라고 하면은 요 한 점을 이렇게 따내면서 역시 이 흑대마는 잡히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자, 뭔가 필살기 같은 급소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두 점을 가만히 따내는 것이 좀 현명했을까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흑이 이렇게 따냈을 때 응수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지금도 과연 이 두 점이 독사가일까요? 백이 가만히 따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 한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늘면은 요 일선에 갖다 붙여가지고 획돌은 잡힐 수밖에 없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해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잘 줄여주면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가지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서 흑이 안 되는 수를 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죠. 뭐, 요런 거는 끼워가더라도 여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길 따냈을 때 이렇게 따내가지고 두 집이 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또 이것이 안 된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수가 가지치기에 넣을 수 있는 수. 자, 이런 거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모양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좁히는 것도 아니고 엉성함 그 자체라서 그냥 두 점을 따내는 순간 잡혀 있고, 자, 이런 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백이 손을 뺐을 때 이 다음에 추가타도 잘 안 나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를 뭐 잇는다고 해도 끊어가면은 흑돌 전체가 잡히게 되면 할 게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지금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넓히거나 좁히거나. 자,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가 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사활의 기본을 따라서 넓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에서 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치중인데, 자, 이 치중을 들어갔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치중을 위한 일격필살 준비가 충분히 완료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 말이죠. 따내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수인데, 자, 요 돌이 무사하게 귀환하게 되면 흑대만은 잡힐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흑이 요 돌을 차단을 하고 나섭니다. 자, 이렇게 해도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이렇게 있고 이 5점을 잡아가도 무방하고, 반대쪽으로 여기를 끊어가더라도 넉 점을 잡아도 백이 술술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흑이 가장 우직한 수를 뒀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내면 연결해서 역시 곡사궁 모양이 또 나오는 것을 피해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여기를 단수 쳐도 역시 곡사궁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넓혀가는 수가 좋아 보이는데 백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독사가를 잡아야 됐을까요? 자,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만 두더라도 한 집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죠. 그리고 여길 막더라도 한 집을 추가로 확보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이 자리가 급소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엉성하게 바깥쪽을 쪼였기 때문입니다. 엉성하게 쪼이는 것은 흑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쪼여서는 안 됩니다. 백은 화끈하게 여기를 딱 갖다 젖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를 끊는 것이 없는데 굳이 이런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냈을 때 현혹감이 좀 약간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겁먹지 말고 여기를 젖혀간다면 단수 쳤을 때 이제 이 한 점을 살려가지고는 다 된 밥에 제가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를 하고 따내거나 더 숙고를 해서 손을 빼주면은
더 큰 이득을 보면서 이 흑대마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끊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지금 흑이 성립이 되는 수는 존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한 집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감하게 파고듭니다. 여길 연결하면 두 점을 따내고 만약에 이쪽을 두면은 백이 전체를 따내가지고 역시 흑대마가 지금 여기서 버릴 수 있는 계획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흑이 아주 지금 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흑이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좁혀가는 수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 독사가를 내어주고 나는 한 집을 가져가겠다. 아이디어나 이 구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요. 백이 반대쪽을 젖혔을 때도 이렇게 있겠다는 거거든요. 끊으면은 요걸 이었을 때 결국에 이제 석점을 한 방에 빵 따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나왔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때 또 깜빡한 게 있습니다. 화끈하게 바깥쪽을 줄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두 점을 따내면 백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두 점을 따내버리고 만약에 여기서 흑이 반대쪽을 집어넣어도 따냈을 때 후절수와 같은 원리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흑이 여기서 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연결했을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흑이 수순을 비꼬아도 지금 후절수가 나오지 않는 만큼 흑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쯤 되면은 정답이 사실 다 숨어 들어간 모양이라서 안 보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과연 어떤 수가 존재할까요? 조금 천재다운 발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말이죠. 이때는 일단 여기를 이어주는 것이 좋은 수순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여기를 끊어가지고 안 되던 모양이었거든요. 바로 고정관념을 좀 산산조각 낼 필요가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이 두 점을 따냈을 때, 백이 따내고 여기를 막았을 때, 지금 이 백돌 두 점이 좀 비교적 안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역이용하는 수가 바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좀 찾아내셨나요? 아마 여기서 찾아내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충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것을 다 이겨내야만 진정한 고수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때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이 한 점을 덥석 잡아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약초가 발라져 있는 그런 산삼과도 같은 귀중한 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 돌에 말이죠. 자, 얼핏 봐선 이걸 뒀을 때 일단 백이 뭐 도망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죠. 번개사궁이 나오는 만큼 흑대만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백이 바깥쪽에서 포기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따냈을 때 이 한 점에 대해서 모양 자체가 옥진 모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여길 딱 두는 수라. 자,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이 지금 약초가 듬뿍 담겨져 있는 산삼을 하나 다려 먹었을 뿐인데 따내면은 백은 따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백의 사석과 요돌, 흑돌 하나를 교환한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길 딱 막는 순간 그 계획이 눈에 쫙 보이는데요. 자, 계속해서 잡으러 고를 외친다. 그러면은 여기를 끊어가지고 백돌 두 점을 멋지게 요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그냥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백돌을 잡고 살다니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이 두 점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주 알토라니 소중한 한 집을 더 가져가면서 이 흑대마에게 두 집을 선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고정관념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점 일단 따내는 거는 뭐 여기를 단수 쳐도 안 되고 이렇게 이것도 재밌네요. 이거 따냈을 때도 백이 잘 둬야 되네요. 자, 여기 3종이 따 제가 설명드리다가 숨겨져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두는 것이 맞았고요. 바깥쪽을 딱 둬주면서 흑이 반대쪽을 둬주면은 여길 싹 찌르고 바깥쪽만 공략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면은 야, 이게 진짜 젖히고 싶게 생겼는데 그래 보이지 않으시나요? 따내면 이어가지고 잡혔다라고 느끼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정답도로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버리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이쪽을 가격을 당하면 흑대마가 잡히기 때문에 이걸 이었을 때 이술기는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 술기가 이제 늘고 본능적으로 백이 따내주겠지. 그러면은 반대쪽을 누는 술기로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앞불사, 이 독발린 버섯을 백이 제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흑이 깜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제 안쪽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젖혀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면서 흑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고요. 바깥쪽을 넓혀도 여전히 바깥쪽 이렇게 터프하게 바깥쪽을 쫙쫙 줄여주면 흑이 잘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 수 있는 모든 변화를 다 읽고 나면 결국은 첫 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끊고 야, 여기 정말 말 그대로 산삼을 캐는 그런 묘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한 점을 딱 따내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것을 선수하고 백이 연결할 때 이 흑대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형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하늘이 무너져도 역시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우아하고 재밌는 맥점 문제이자 수상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갈 곳 없는 흑돌들, 이 귀 쪽에 흑돌 5점의 아주 위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백의 지금 이 날일자 시움이 약간 엉성해가지고 뭔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막상 이곳을 돌파해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만약에 이쪽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해결해내는 것이 정답이 되겠지만 그것이 가능치 않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흑대마를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대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흑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 이쪽을 막았을 때 뭐 여기를 끊는 것이 될 리가 없죠. 일단 여기를 축을 둬도 자체로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귀에다가 말뚝을 하나 박아 놓게 되면은 이 귀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희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을 밀어가는 거는 이제 토끼처럼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나가면 돌려쳐가지고 회돌이를 빵빵빵빵 돌려 넣을 수는 있는데 기분이 좋을 뿐 오히려 지금 돌을 뭉치게 만드는 효과가 1도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돌파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뭔가 조금 약간 실마리를 만들어 볼까 싶은데 역시 이쪽을 늘기만 하더라도 자체로 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는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역시 바깥쪽을 지금 뭔가 돌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안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사활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양단수를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백이 왼쪽을 잇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석점을 따내던지 아니면은 위에 있는 5점을 따내던지 아무거나 그냥 양자택일을 해도 그냥 흑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백이 이쪽을 이렇게 따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를 따낼 수는 있죠. 자,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요 상황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흑이 이길 수 있다라는 꿈을 좀 가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왜냐면 백이 바깥쪽을 이렇게 메꿔갔을 때가 크나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흑이 이제 이쪽을 이어도 여기를 메꿨을 때 지금 이 유가무가를 좀 벗어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장면인데, 자, 이렇게 지금 이 유가무가를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뭔가 좀 창의적인 묘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단수를 치고 나서 다른 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 자리를 먹여치면 어떨까요? 자, 근데 이거는 백이 당연하게도 이 두 점을 따내게 됩니다. 다시 먹여쳐도 여길 따내가지고 이 두 점을 잡히게 되고 두 집을 내주게 되는 순간 흑돌은 자연사를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다른 길을 한번 좀 구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제외하고 안쪽에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이 좀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먹여쳐 볼 수도 있겠죠. 백이 여길 따냈을 때 흑이 되단수를 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쉽게 여길 따내더라도 요 전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을 뿐더러 백이 만약에 조금 나는 좀 술기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큰 자리까지 가고 흑이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처리를 할 때 여기까지 따내는 그런 여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쪽을 따냈을 때 뒤에서 한번 눌러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압박을 한 번만 해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한 수 이득을 보면서도 유가무가로 이 흑대마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방법이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먹여쳤을 때 이걸 잊는다고 해도 지금 흑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긴 하죠. 자, 요래도나 조래도나 지금 좀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요.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좀 한격 형태를 열심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백이 뒤로 메꾼다라고 하면 흑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따냈을 때 되따낼 수 있는 수가 바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야말로 정말 흑의 꿈 같은 그런 지금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연하게도 백은 이것을 말 그대로 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도를 이어가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백은 그대로 이쪽에서 응수를 결정을 짓고 단수 쳤을 때 좀 착시효과, 이제 착각이 좀 나오기가 좀 그런 쉬운 장면인데, 백은 그대로 이 두 점을 따내버리면 여길 먹여쳐봤자 따냈을 때 두 집을 내는 것이 손쉽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길 잇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곡사궁을 지금 흑이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해결될 수 있는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 좋았을까요? 따내주길 간절히 바라는 수인데, 자, 양단수가 나와서 뭐가 좀 될까요? 따냈을 때 여길 따낼 수는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딱 뒤로 둬주면 이런 데서 아무리 패로 버텨봤자 백은 다 받아줘도 여길 잊고 나면 그 다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무가른 함정을 지금 흑이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그렇죠. 숨겨져 있는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양단수를 쳐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가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먹여치는 거는 너무 성급했지만 한 템포를 이렇게 죽여주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자, 백이 이제 느슨하게 두는 거는 흑이 바로 이렇게 수상전을 이겨가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죠. 당연하게도 백은 어딘가를 메꿔가야 되는데 당연히 메꿔갔을 때도 이제 되는 메꿈이 있고 안 되는 메꿈이 있는데 이제 이런 수는 큰일 날 법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점을 잡혔을 때 이게 오히려 한 집을 내주게 되면 지금은 괜히 이제 여기 빅을 내줄 뿐더러 나중에 흑에게 뭐 또 이런 팩감 같은 거를 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따내가지고 도돌이표를 만드는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수를 메꾸는 수를 가져가야 돼요.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좀 떠오르시나요? 그냥 이어가는 것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은 스스로를 이렇게 호구에 집어넣는 묘수가 있습니다. 좀 다소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잘 안 떠오릅니다. 자, 일단 따냈을 때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유가무가 여길 먹여치면은 도돌이표 따내기라서 이거는 백이 메꿔도 되는데 손을 빼면 계속 도돌이표를 하면은 백은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는 그런 흙이 잡혀있는 자연사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흙이 요때 이제 중요해요. 이 석점을 집어넣어주고 백이 따냈을 때 이때가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수를 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무시하는 거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백이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그렇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여길 빵 따내게 되면은 이제 백이 더 이상은 여길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을 단수를 치면
여길 따내가지고 단패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다음에 여길 두면은 백이 바로 해소가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을 메꾸는 것도 놀랍게도 좀 실수가 되는데요. 따냈을 때 다음에 연타를 할 수가 있죠. 연타. 자, 그래서 패를 이길 게 아니라면 이길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지는 패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타를 두 번을 날리는 것은 별로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지금부터 패감을 써가지고 흙이 받아주면 다음에 따냈을 때 여전히 여길 연결하면은 단패가 바로 단방에 혹은 단수를 치면 해소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렇게 패를 해소할 권리를 갖고 있을 때는 패감을 쓰면은 결국 흙이 여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를 한 번 더 뒀을 때 아직까지도 이게 패라는 거예요. 2단패인데 흙이 완전히 끝을 내려면 이쪽을 둬야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을 두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두느냐가 어마무시한 차이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백이 만약에 지는 패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요 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도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너무나도 정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좁은 곳이라서 자, 이거는 포기하기가 좀 쉬운 그런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수를 끝까지 쳐다본다라고 하면은 요쪽을 먹여치는 수가 좋아가지고 결국은 패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바둑은 정말 오묘하고도 끝이 없는 그런 아주 멋진 뭐라고 할까요? 멋진 바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밖에는 덜 할 말이 없네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절묘하면서도 아기자기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 흑돌 석점이 아주 위험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석점이 잡히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석점을 잘 요리해가지고 백한테 선물을 하면은 이 백 전체를 잡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을 흙이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돌이 단수가 되어져 있는 만큼 이 돌을 한번 좀 따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덜어내는 순간 사실 뭐 백이 별게 있을까 싶은데 여기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의 공격 루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백은 당연하게도 원래 이제 흑의 타격 대상, 백의 타격 대상인 흑돌에 대해서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어가서 이렇게 매화꽃을 좀 선물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수를 쳤을 때가 그것이 조금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단수를 치면 이 자리는 매화꽃이 만개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걸 치중 간다라고 해서 지금 백이 그냥 제일 쉽게 받아주더라도 여기 1에 1에 잘 안 보이는 한 집이 꽁꽁 숨겨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화꽃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흙을 이렇게 키워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를 따냈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밖을 들어가면, 이렇게만 둬도 이제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안쪽을 들어가면, 자, 아무래도 이런 데를 이렇게 박치기를 했을 때, 흙이 밖에서 두자니 안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길 두자니 결국에는 따로 떨어지는 집 한 집이 나는 것을 막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매화꽃을 선물하는 것은 흙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흙이 다르게 한번 좀 짜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떠오릅니다. 바로 이 석점을 요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따냈을 때, 자, 건너가려고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백이 여기 한번 따내주고요. 자, 흙은 요 한 점을 살릴 수밖에 없죠. 이것을 살려갔을 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두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중간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준비가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흙이 조금 더 앞전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좀 바꿔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구상 방법을 이렇게 따냈을 때, 요런 게 있다. 자, 여기를 치중 가는 아주 엄청난 타이밍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게 왜 좋은 수냐면 여기를 들어갔을 때 전체를 다 따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는 백의 두 집도 없앨 겸 그리고 백이 이제 이쪽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 흑돌들을 연결해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백이 이제 반경 루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따내가지고 요돌 가지고는 지금 아직 한 집이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한 집만 가지고 못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따냈을 때 흙이 가만히 여기를 이어줍니다. 자, 아직까지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가면은 흙도 같이 이어가지고, 자, 결국에는 한 집만 딸려 있는 백대마,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사실이죠. 자, 흙이 뭔가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것을 좀 이뤄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렇죠. 요 시점에서 또 백이 좋은 수가 있는지 한 번쯤 찾아 나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따냈을 때 흙이 이 자리를 이어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백은 그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흙이 있는 거는 전체를 다 따낼 수밖에 없어서 요곳은 흙이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흙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쪽 한 점을 재차 따내가지고 계속해서 양쪽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자, 백은 이 타이밍에 딱 맞게 이 한 점을 따내면서 이게 과연 뭘까요? 더 이상 도망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자, 흑은 패감을 쓰고 이렇게 따내고 다음번에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패를 해소할 수 있는 단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뭔가 좀 흑이 좋은 수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치중에 맞서서 백도 먹여치는 수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네요. 자, 뭔가 좀 다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는데 역시나 백의 반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것이 말고 다른 수가 없는지 한 번쯤 또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좀 가지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일단은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가는 것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1의 1은 더더욱 볼 것도 없어 보이고요. 여기를 느는 거 어때 보이시나요? 조금 그럴싸하긴 한데, 백이 이제 여기서 잘 받아야 되겠죠? 뭐 이 호구로 들어갈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손이 미끄러진다든지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흙이 이쪽을 쳐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백이 더 횡재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 당연히 흙은 응징책을 적절하게 가져갔을 때, 백이 따냈을 때 이어주면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흙이 가운데 자리까지 치중을 가서 이 백대마를 자충으로 몰아세우면서 다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흙이 이제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따냈을 때 적절하게 이 치중만 가준다면 일석이조의 치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백은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잘 둬야 돼요. 따내가지고 여기를 건너가자고 해도 이렇게 다 차단까지 하면서 두 집을 아주 큼지막하게 궁전과 같은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것도 논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따냈을 때 얘를 구출하는 것까진 가능한데 성에 많이 안 차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을 둬도 여기를 막아가지고 요 정도 가지고는 명암을 좀 내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이것을 제외하고 딱 하나가 더 있네요. 그렇죠. 바로 거기입니다. 단수를 쳐가지고 백이 이제 이거는 안 따낼 수가 없겠죠? 자, 이쪽을 따내는 진행을 하는데 자, 이때 다시 한번 일석이조의 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 이걸 잇는 것은 백이 그냥 살거나 단수까지 치고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사는 계획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백은 여기서 이것을 당하는 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백이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 준다면 흑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립하겠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똑같은 맥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수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흑이 두는 자리, 그렇죠.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급소를 딱 때려버리면 자, 다시 한번 이걸 따냈을 때 재차 먹여쳐서 자, 이걸 따내가지고 결국은 패라는 선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전 모양이랑 패가 같은 모양이긴 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죠? 뭐가 좀 달라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흑돌이, 돌이 하나가 사석과 요돌이 교환된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백선패가 나요. 백이 조금 더 패를 수월하게 이제 운용할 수 있죠. 선패인 만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걸 안 따내고 이걸 그냥 둔다라고 하면은, 요번에는, 자, 이번에는 흑선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자체 패감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둘 수 있나요? 아, 요런 게 좀 있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꼬랑지가 이미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시작해서 여기를 슬라이딩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거는 흙이 넘겨주고 나서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맥점인 게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하고 따내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바리바리 기어 넘어가는 수가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꼬랑지를 살리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는 꼴이 말이 아니죠. 자, 이거는 뭐 거의 잡혔다라고 봐도 동일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여기 중간 과정에서 백돌이 좀 이쪽에 주위에 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 생불여사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선패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백의 입장인데 그만큼 흑이 이제 밑으로 단수 친 수가 좀 더 패를 냈을 때는 흑의 입장에서 더 좋았다라고 보여지겠죠. 자, 그 미묘한 차이만큼 어떤 패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단수 치고 나서 이 문제의 급소를 찾는 요령은 이 자리, 이 먹여치는 자리가 급소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바로는 안 돼요. 바로는 늘면은 따내가지고 흑돌이 차단당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자, 그래서 급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를 한 방을 따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수순인데요. 단수를 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요 수순을 거쳤을 때, 요것이 아니죠. 따내고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둬가지고 백선패가 나는 것을 감상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를 딱 늘어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 느낌이 이제 좀 오시나요? 따내는 것까지는 백이 어떻게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조심할 거는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이런 수읽기를 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혼자만의 달콤한 수읽기인데 백이 이 자리를 잇는 순간 흑은 오히려 지금 삶을 후수로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뭐하러 이렇게 할까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일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삶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공격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백의 차단은 공격으로 맞대응을 하고요. 백돌 5점을 모두 쟁취해낼 수가 있겠죠? 자, 백이 반대로 차단을 해도 단수를 쳤을 때 백돌이 살아가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자충의 늪으로 백돌들을 모두 몰아세우면서 백이 여길 따내면 흑이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백이 만약에 수순을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일선을 아무데로나 기어가도 백이 더 이상은 흑을 쫓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읽히는 수읽기가 바로 이 촉촉수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도 이 백대만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것을 계산하고 나면 결국은 이 단수가 눈에 들어오는데 백의 입장에서 먹여쳐가지고 패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난다면 그냥 두는 것이 패가 조금 나은가 보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패는 패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역시 50점짜리 반쪽짜리 정답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여기가 급소는 맞는데 결국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돌과 사석의 교환이 엄청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나서 급소를 때리고 백이 따냈을 때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이 치중한 방을 보여주면은 멋지게 이 귀에 있는 흑돌들을 살려내면서 백대마를 전멸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기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절묘하면서도 오밀조밀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 이 흑대마는 이제 백의 포위망을 좀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이 산등성이 같이 있는 백돌들. 요 포위망을 돌파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여기를 뭔가 좀 후벼 파는 것이 맛이 남겨져 있긴 하지만 그 맛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흙이 받아야 되는 대가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적을 일으켜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흙이 마법과 같은 일을 벌여내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다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좀 후벼 파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백이 막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점이 두 개가 남다 보니까 뭔가 한번 끊고 자, 백이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끊어갈 수가 있는데 자, 백이 여기를 살렸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흑이 이 백돌 두 점을 공략하기에는 이 백돌이 너무 단단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가 궁도가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흑이 여기를 돌파를 해서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 흑대마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와 같죠. 단수 한 방 치고 적당히 백이 이 백대마를 도와주다가 여기를 장문을 치워가지고 이렇게 씌워서 잡아버리면 요 모양이 얼핏 보면 빅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차후에 백이 이렇게 메꿔갔을 때 결국은 매와 꽃을 흑한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제 흑이 살아있죠. 하지만 백이 반대쪽을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매화 육궁, 그렇죠. 매화 꽃을 선물 받으면서 흑대마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바깥쪽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교환이 있죠. 이런 것은 웬만해서는 보류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이 백돌 한 점이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면 당연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한번 찌르고 바로 돌파를 감행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자,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백의 위치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이걸 한번 찌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대가는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보류하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한번 일감은 당연하게도 여기를 따내는 것이 일감인데 백이 손을 빼준다고 하면 너무나도 쉽게 살겠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이 자리를 들어가고 버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버텼을 때 결국은 매화꽃을 거부할 수 있는 흑의 방법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실마리를 어떻게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방법은 아래와 같죠. 대부분의 이제 사활급소는 이렇게 통하게 되는데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맞아요. 자, 백이 따내주면은 여기를 막아서서 자, 꽤나 큰 궁전을 짓고 흑대만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흑의 계획이었는데 백이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를 늘어가지고 반드시 잡겠노라고 외치게 됩니다. 따냈을 때 이렇게 치중을 가서 자, 이 두 점은 따낼 수가 있는데 되먹여치면 결국은 옥집이 되는 모양이라서 흑한테 지금 큰 소득은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단수를 쳐볼까요? 백이 따냈을 때 돌은 열심히 따낼 수가 있어요. 무려 지금 6개를 다시 따내면서 분전하는 모습인데 이 정도 분전 가지고는 흑에게 지금 그 대가가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어가지고 두면 어떨까 싶은데 수상전을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하고 따내고 나서 이 먹여치는 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지금 사라지질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요것도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백을 좀 꼬시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일단 매화꽃을 선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백인데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버겨쳐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따내고 싶지 않니? 라고 간절하게 지금 백을 원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이때 여기를 딱 단수 치면은 흙의 소기의 성과가 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 착수금지를 혼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단수를 어딘가 쳐야 되는데 이곳을 따내는 순간 놀랍게도 지금 맛보기로 흙대마가 부활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를 치중 가봤자 오히려 흙집만 넓혀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죠. 자,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일단은 흙이 먹여쳐서 이걸 유혹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럴 때가 좀 재밌어요. 사실 이럴 때는 백이 잘 두면 정말 이 3번은 희대의 떡수가 됩니다. 가장 잘 두는 수는요, 말뚝을 박는 것도 우선이지만 아예 큰 자리를 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뒀을 때 다 받아주면 아무것도 안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흙이 따로따로 돌을 따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오궁을 흙이 피할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잘 받아주면은 한 수 한 집 손해가 되고요. 잘못 받아주면은 굉장한 지금 유혹에 걸려들면서 희대의 묘수로 지금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게 좀 있어 보이나 싶었는데 역시 여길 두면은 이 다음에 흙이 어딜 두든 백이 응수를 안 해주면 이 흙대만은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요럴 때 답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감각에서 틀린 거는 없어요. 바로 백이 두는 자리. 그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일단은 때려주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백이 여기를 넣을 수밖에 없죠.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 넉점을 독사과가 되게끔 놔둬서는 안 돼요. 꿀사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이 한 점을 일단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걸 한번 해봤잖아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걸 이제 따로 국밥식으로 따로따로 돌을 따내면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타이밍이라는 예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곳을 따내주지 않고 길을 한번 모으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눈이 보이시죠? 이게 그려지는 장면인데 여기를 백이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백이 어딘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필살기 장렬. 이 백돌들을 힘차게 한 번에 다 따내면서 치중 가면은 집이 넓어져서 좋고요. 바깥쪽을 뒀을 때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요런 거 독이 가득 담겨 있는 돌입니다. 이렇게 따내서 백이 뒤로 둬줄 거라고 착각은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은 과감하게 석점을 버리고 아주 온화한 인품으로 이 석점 정도는 백한테 헌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 흑대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자, 백이 그러면은 뭔가 사석 작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었을까 싶죠. 하지만 따냈을 때 궁도가 일단 많이 넓어요.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따내줬다고 해도 요 지금 오궁은 도저히 잡힐 수가 없는 오궁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석작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백이 이제 자꾸 여기를 압박을 하면서 넉점을 좀 따내줄래?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한번 길을 모았다가 딱 뒀을 때 한 방에. 자, 이거는 더 좋은 결과인 게 이 흑돌 석점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를 찌르는 것을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아무리 좋은 맥점을 사용해도 이런 자충 하나가 들어가면은 모든 꿈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백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별로 다를 바 없이 이 흑대마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백이 지금 이쪽을 메꿔가는 것을 요 한 방 찔러준 것을 자충이라는 교훈을 주면서 반대쪽을 메꿔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이 기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결국은 이 따로 국밥을 흑한테 이제 만들게 하면서 결국은 여길 먹여쳐가지고 이 흑대마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놀랍죠? 정말 정확한 맥점을 구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요런 지금 자충의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역시 고수는 맛을 아낀다. 맛을 아꼈다가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이 문제에서도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는 늘 통한다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충이 모든 것을 이제
해롭게 한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